자, 그러면은 일단 하실 때 하나 기억하실 거, 우리 실기는요 엑셀 2016으로 해요. 아셨죠? 집에서 혹시라도 엑셀 버전 다른 걸로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조금씩 다른 기능이 있어요. 아셨어요? 오피스 365라든가 아니면 집에서 뭐 엑셀 2010이라든가 2007 같은 거 쓰시면은요, 참고로 2007은 버전이 하위 버전이시잖아요. 안 돌아가는 함수도 있어요. 하셨어요? 그래서 2016으로 설치를 하셔서 하셔야 되고, 자, 그래서 이렇게 되시게 되고요. 자, 그럼 일단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요. 왼쪽 밑에 컨트롤 눌러보세요. 자, 마우스 휠 위아래로 돌려보세요. 괜찮으세요? 키보드에서 왼쪽 맨 밑에 컨트롤을 누르시고 마우스 휠 위아래로 돌려보세요. 괜찮으시죠? 그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거 보이시죠? 자, 휠 맨 위로 올려보세요. 그러면은 왼쪽 밑에 보시면은요 퍼센트가 있어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퍼센트가 있으시게 되는데 요게 우리 보기 퍼센트거든요. 제일 큰 게 지금 몇백 프로예요? 400%예요. 이해되시죠? 제일 줄여보세요. 컨트롤 키 누르시고. 그러면은 몇 퍼센트까지 줄어요? 10%. 엑셀 내에서 웬만한 퍼센트는요 10%에서 400% 사이에요. 되셨어요? 나중에 필기 문제 물어보실 때 물어보실 수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엑셀에서 웬만한 퍼센트는 다 10%에서 400% 이내다. 하나 생각하시고, 자, 다 되셨으면은 보시기 편하게 화면 좀 조정 좀 하시고요. 자, 엑셀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네모 칸들로 이루어져 있으시게 되는데, 엑셀 같은 경우는 일단 가로로 나가시는 숫자가 있으시게 되고요. 세로로 나가시는 영어가 있어요. 그래서 가로로 나가시는 걸 우리가 흔히 행이라 그러시거든요. 행. 그래서 마우스를 잡으시고 요 1번 자리 위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올려놔 보세요. 그러면은 마우스 커서가 어떻게 바뀌냐면요, 요렇게 바뀌실 거예요. 화살표 형태로. 괜찮으시죠? 요런 화살표 형태로 바뀌시게 되는데, 클릭하시게 되면은 가로가 다 잡혀요. 쫓아오실 수 있죠? 그래서 그 가로를 행이라 그러시게 되고, 다음 그러고 다시 마우스를 위에 A 자리에 커서를 맞춰보세요. 그럼 마찬가지로 A 자리에 커서를 올리시게 되면은 요렇게 화살표로 바뀌시게 되는데, 클릭하시면은 세로로 데이터가 다 잡히게 돼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열이라 그래요. 열. 괜찮으시죠? 조금 더. 그래서 이제 이 행과 열이 만나는 여기 교차하는 지점을 흔히 뭐라 그러시냐면은 셀이라 그래요. 셀.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통 A1 셀 찍으세요. 그럼 여기 찍는 거고, C3 셀 찍으세요. 그럼 여기 찍는 거예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기본 단위가 설정이 돼 있으시게 되고, 이 상태에서 마우스 잠깐만 놓으시고 A1 한번 찍어 보실래요? 키보드 움직여 보세요. 키보드 방향키 밑으로 내려가시고 옆으로 가지고 하시죠. 그죠? 수업 중에 혹시라도 설명 지루하시다고 이러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지 마세요. 아셨죠? 하루 종일 눌러도 끝까지 못 가요. 아셨죠? 컨트롤 키 누르시고요. 키보드 방향키 밑으로 한번 눌러 보실래요? 컨트롤 키 누르시고. 그럼 데이터가 몇 가지 쓸 수 있냐면은 148,576까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고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오른쪽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은 XFD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냐면 A부터 Z까지 가잖아요. 그럼 AA, AB, AC, AD 이렇게 도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XFD까지 있어서 우리는 여기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하루 종일 눌러도 못 가요. 아셨죠? 그러니까 누르고 계지 마시고, 한 번 더 이 상태에서 처음으로 가고 싶으시면요, 컨트롤 키 누르시고 키보드에서 방향키 위에 보시면 홈 키가 있어요. 홈. 컨트롤 홈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A1으로 가져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제가 지금 해드리는 얘기가 나중에 문제 필기로 다 물어봐요. 되셨어요? 그래서 컨트롤 홈을 누르시면은요, 어디 셀로 가진다고요? A1 셀로 이동이 되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런 거 물어보시는 게 필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실 거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다음 조금 더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A1 셀로 오셨으면은 마우스를 잡으시고 요 A와 B 사이 경계 자리에다가 마우스 좀 살짝 올려놔 보실래요? 그럼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바뀌실 거예요. 클릭하셔서 오른쪽으로 좀 당겨 보세요. 그러면은 A열이 늘어나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열너비를 넓히실 수도 있어요. 아셨죠? 타이핑 한번 쳐볼게요. 자, 쫓아오세요. 자, 그럼 A1 셀을 찍으시고요. 뭐라고 쓰시냐면은 이젠핫1 엔터 쳐보세요. 그럼 엑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상태에서는 기억하실 거 데이터를 문자 입력을 하시면요 왼쪽 정렬이 돼요. 되셨어요? 왼쪽 정렬이 돼요. 한 번 더. 그럼 이제 밑에다가 A2 셀에다가 2 엔터 쳐보세요. 그럼 이제 숫자는 오른쪽 정렬로 가시잖아요. 여기서 하실 때 하나 지금 생각할 게 있어요. 아시죠? 잘 쫓아보세요. 자, 그럼 이제 아래다가 뭐라고 쓰시냐면 A3 셀에다가 오늘 날짜 한번 쳐볼게요. 2023 빼기 08 빼기 07 쳐보세요. 엔터. 괜찮으시죠? 그럼 이제 날짜를 쳤잖아요. 날짜도 어느 쪽으로 가요? 오른쪽으로 가시죠. 그래서 엑셀에서는 숫자하고 날짜는 같은 취급이에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나중에 계산 결과를 얻는데 계산 결과가 나는 숫자 계산을 하고 싶은데 모니터에 날짜로 뜰 때가 있어요. 그럼 보는 방법을 바꿔주시게 되면 결과값이 똑바로 나올 때가 있어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잠깐 위아래 잠깐 바꿔보면 마우스를 잡으시고 A2 셀을 한번 찍으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한번 눌러보세요. 괜찮으세요? 요렇게 들어올 수도 있고 취소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다시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앱 다시 컨트롤 1번 눌러보세요. 숫자 1. 그럼 바로 열리기도 해요. 되셨죠? 그래서 컨트롤 1번은 셀 서식 단축키예요. 되셨죠? 그래서 난 단축키가 좋아요. 단축키 누르시면 되고 단축키가 싫어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누르시면 돼요. 아셨죠?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A2 셀에서 셀 서식을 들어오시고 찍혀있는 거를 날짜로 한번 바꿔보실래요? 그러고 확인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보는 형태가 날짜로 바뀌어요. 괜찮으시죠? 한 번 더. 그럼 밑에 거는 숫자로 바꿔볼게요. 자, 아래 거 한번 찍으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또는 컨트롤 1번. 다음에 날짜 찍혀있는 거를 위에서 일반으로 바꿔보세요. 괜찮으시죠? 자, 확인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이제 이렇게 숫자로 바뀌어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엑셀에서 이건 여담이에요. 엑셀에서 가장 처음 날짜는요 1900년 1월 1일이 가장 처음 날짜예요. 받아들일 수 있는 처음 날짜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게 숫자로 따지면 얼마다? 1이랑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2를 쳤었기 때문에 1900년 1월 2일이 되시는 거고요. 그러고 아래 거 같은 건 오늘 날짜 쳤었잖아요. 190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지나온 일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45,145일 정도 지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숫자하고 날짜는 엑셀에서 받아들일 때는 같은 거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요 생각 꼭 하나 하시고 나중에 혹시라도 내가 숫자 결과를 얻고 싶은데 결과가 날짜로 나왔다. 그럼 당황하지 마시고 셀 서식에 들어가셔서 일반이랑 날짜랑 수정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제가 이거 시험장에서 이러시는 분들 가끔 봤어요. 손 들어가지고 감독관 부르셔서
날짜가 나와야 되는데 숫자가 나와요. 컴퓨터 에러예요. 이러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감독관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시냐면은 수험생이 알아서 하셔야 돼요. 잘하고 가세요. 그러신 분도 있어요. 아셨죠? 절대 안 알려줘요. 아셨죠? 꼭 유념하시고. 조금 더 해볼게요. 자, 그러고 이제 조금 더. 그러고 이제 아래다 뭐라고 써보시냐면요. A4셀 한번 찍으시고요. 쳐볼게요. 자, 12시 한번 쳐보세요. 엔터 쳐보세요. 그럼 12시도 오른쪽으로 가시죠. 그럼 이것도 엑셀에서는 뭐랑 똑같이 본다고요? 숫자랑 똑같이 봐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A4셀 한번 찍으시고 오른쪽 셀 서식으로 오시고 다음에 일반으로 바꿔보세요. 그러고 확인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0.5 뜨는 거 보이세요? 왜냐면 하루가 24시간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근데 우리가 지금 친 게 12시간을 쳤죠. 그럼 하루의 절반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몇 점 5가 되는 거라고요? 0.5가 되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컴퓨터가 받아들이는, 엑셀이 받아들이는 거는 숫자, 날짜, 시간이 다 같게 바라본다. 괜찮으시죠? 마무리. 자, 그러고 이제 아래 그 다음에 뭘 쳐볼 거냐면은 논리값을 쳐볼 건데 요게 이제 엑셀 처음에 나갈 때 제일 중요한 단어란 말이에요. 알죠? 단어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게 어떤 형태로 돌아가는지 이해할 때 꼭 보셔야 되는 질문이에요. 알죠? 자, 아래다가 A5셀에다 는 한번 적어보세요. 괜찮으시죠? 그럼 이제 엑셀에서 는을 썼다라는 거는 보통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첫째는 계산을 하겠다. 둘째는 함수를 쓰겠다. 요 정도 얘기가 돼요. 되셨어요? 그러고 이제 하나 지금부터 쓸 거는 논리값인데 논리값이라는 건 뭐냐면은 컴퓨터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되셨어요? 컴퓨터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한번 써보시냐면은 1이 2보다 크다 라고 써보세요. 엔터 치지 마세요. 1이 2보다 크다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은 1은 2보다 커요? 안 커요? 안 크죠? 엔터 쳐보세요. 그럼 컴퓨터가 틀렸다, false 라고 결과를 띄워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논리값이라는 거는 컴퓨터한테 물어보는 건데 이 논리값은 정렬이 어디로 가신다고요? 가운데 정렬로 가시게 돼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엑셀에서 받아들이는 데이터는 크게 이렇게 존재를 해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이게 제가 일부러 한번 써드린 건데 나중에 특히나 커마 1급 하실 때는요, 내가 눈으로 봤을 때 숫자처럼 생겼다고 숫자가 아닐 수도 있고요, 문자처럼 생겼다 그래도 문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아셨어요? 그래서 절대 적혀있는 걸 믿으시면 안 되고, 아셨어요? 적혀있는 걸 믿으시면 안 되고, 그 데이터가 뭐라고 적혀있는지 셀 서식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긴가민가한 데이터는 다 찍어봐야 돼요. 되셨어요? 제가 지금서부터 잠깐 보여드릴게요. 알죠? 엑셀 조금 쓸 줄 아시는 분들은 뭐 아실 텐데 1 적었어요. 아셨죠? 잠깐만, 저만 쳐볼게요. 잠깐 눈으로 보세요.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면은 아래 1 같은 경우는 어느 쪽 정렬되어 있어요? 오른쪽. 그럼 이거 무슨 자라고요? 숫자. 아래 1 같은 경우는 어느 쪽으로 적혀 있어요? 왼쪽. 그럼 이거 무슨 자라고요? 그쵸.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한 번 더. 제가 여기다 1을 쓰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썼어요. 그럼 지금 들어있는 게 1 가격 들어있잖아요. 근데도 어느 쪽으로 붙어 있어요? 오른쪽. 그럼 이거 무슨 자라고요? 숫자예요. 괜찮으세요? 그래, 제가 이거 잠깐 한번 봐보잖아요. 적힌 건 이렇게 적힌 거 같죠? 위에 보시잖아요. 얼마만 적혀 있어요? 1만 적혀 있어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커마 1급 하실 때 특히나 커마 2급은 이렇게까지 나치성 문제가 안 나오는데 커마 1급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으로 보면서 그 데이터를 믿으시면 안 돼요. 아셨어요? 꼭 유념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정도 얘기가 기본이고요. 마무리 잠깐 한 번만 해보면 아래 A 6셀 찍으시고요. 는 적어보세요. 마무리해요. 아까 제가 는은 계산할 때도 쓴다고 그랬잖아요. 자, 1, 2, 3 플러스 4, 5, 6 엔터 쳐보세요. 그럼 이제 컴퓨터가 계산을 내줘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A6셀 방금 계산한 걸 찍어보시게 되면은 눈에는 결과가 보이는데 이해되시죠? 실제로 위에 보시게 되면 제가 지금 박스 치는 자리, 이 자리를 수식 입력줄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에를 보시게 되면은 데이터가 적혀 있는 게 결과값이 아니에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눈에만 결과값으로 보이시는 거지 실제로 들어있는 건 다르게 들어있을 수 있다. 괜찮으시죠? 그러고 혹시라도 제가 본 수업 하기 전에 사칙연산 모르실까봐 아시죠? 더하기고요. 이건 아시죠? 빼기고요. 곱하기예요. 아셨죠? 별 곱하기예요. 그러고 슬러시는 나누기예요. 괜찮으시죠? 그러고 웃음 표시는 제곱이거든요. 제곱. 그래서 혹시라도 제곱은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니까 만약에 이 웃음표 3 적으시잖아요. 2의 3승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아래 칸 A7셀에다가 는 2 웃음표 3 적어보세요. 그러고 엔터 땅 치시면은 컴퓨터가 제곱 내줄 거예요. 괜찮으시죠? 기본적인 사칙연산이에요. 기본 설명 잠깐 해드렸고요. 그리고 제 거 결과도 한번 내드리면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고요. 일단 저희 여기까지 했으면은 엑셀 기본 얘기는 해드렸는데 저희 처음에 함수부터 나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엑셀은 일단 함수를 모르면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함수 진도를 나갈 건데 함수 진도는 몇 시간 정도 나가시냐면요. 약 30시간 정도 나가요. 약 30. 아셨죠? 그래서 전체 우리 100시간이 있으면 그 중에 엑셀 진도로 나가시는 거는 한 50에서 60시간 정도 나가시게 되고요. 다음에 액세스 진도로 나가시는 거는 30시간에서 35시간 정도 나가요. 그러고 남는 부분은 다 이론으로 나가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론은 약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나가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잡히실 거거든요. 그래서 엑셀 중에 함수 얘기가 제일 이제 진도가 오래 걸리는 진도 중에 하나인데 함수는 5문제가 나와요. 일단 기본 문제는 그래서 개당 6점씩이 되거든요. 그러고 여기만 함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고급 필터 할 때도 함수가 섞이실 거고 조건부 서식할 때도 함수가 섞이고 코딩할 때도 함수가 들어가실 거예요. 그래서 함수 처음에 한 시를 못 나가면은 다른 거 풀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함수부터 나가실 거고 함수는 5개를 나가는데 5개 중에 3개는 맞으셔야 합격 점수가 나와요. 아시죠? 제가 미리 얘기해 드릴게요. 5개 중에 3개는 맞으셔야 돼요. 아시죠?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저희 일단 엑셀은 닫으시고요. 자료를 받아야 돼서 저희 네이버 한 번만 열어보실래요? 그래서 일단 네이버에다가 이젠 컴퓨터 학원을 치시고요. 그러고 대표 사이트 눌러서 들어와 보세요. 그러면은 왼쪽에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생긴 모양 하나 있으실 거거든요. 게시판 여는 모양 한번 눌러 보시고요.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커뮤니티라고 있으실 거예요. 커뮤니티에 마우스 가만히 올려놓으시면은 옆에 강사 클럽이라고 나와요. 괜찮으시죠? 그럼 강사 클럽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검색하는 란이 있으실 거예요. 여기에다가 뭐라고 쳐보시냐면 윤티라고 쳐보세요. 한글로. 그러고 검색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이제 아래 제 거 카페가 나와요. 들어오시고요. 그러고 왼쪽에 보시면요.
가입 신청하기가 있으실 거예요. 가입 신청을 해야 데이터를 다운받으실 수 있거든요. 가입 신청해주세요. 바로바로 승인 내드릴게요. 데이터 다운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왼쪽에 수업 예제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쓸 건 뭐냐면은 커마1급 함수 예제 및 답안입니다 라는 파일이 있으실 거예요. 요거 클릭하셔서 아래서 커마1급 함수라고 적혀 있는 거 있으시거든요. 요거 옆에 다운로드 한 번만 눌러주세요. 집에서 다운받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다운받으셔서 엑셀 깔려 있으시면은 바로 여실 수 있을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열어주시면 되고, 참고로 들어가시는 경로는 제가 다 영상에다 지금 녹화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다운받으신 분들은요, 그거 바탕화면으로 끄집어 내주세요. 그러고 요거 압축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럼 이제 바탕화면에 커마1급 함수라고 폴더 생기셨죠? 자, 안으로 들어와 보세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함수창이 있으시게 되는데, 우리가 처음에 함수 나가야 될 거는 날짜 시간 함수예요. 날짜 시간 함수 더블 클릭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제 함수가 열리시게 됐고, 오른쪽 위에 보시면요, 사용하시려면 편집 사용 누르세요 라고 나오시는 분들은 누르셔야 돼요. 아셨죠? 자, 편집 사용 한번 눌러주시고, 그럼 이제 요렇게 시트가 다시 요렇게 이제 엑셀 파일이 있는데,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각자 탭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 흔히 우리가 시트라 그러시게 되는데, 되셨죠? 이 시트라는 개념은 책 한 권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첫 번째 투데이 나우 시트 책 한 권, 다음에 이어 시트 책 한 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으시죠? 자, 마우스를 잡으시고 투데이 나우 시트 한번 찍어보세요. 그럼 이제 맨 위에 보시면 이렇게 함수가 쓸 수 있는 란들이 있고, 옆에 문제가 있어요. 푸셔오실 수 있죠? 그래서 집에서 푸실 때도 이거 보시고 문제 보면서 푸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러고 저희 받으신 프린트 있으시잖아요. 이거 제가 흔히 깜지라고 부를 건데, 요게 이제 뭐냐면은 함수 사용법이 나와 있는 프린트예요. 아셨죠? 그래서 저랑 이제 진도 나가시면서 함수 나가는 동안은 요것만 들고 오시면 돼요. 집에다 교재는 다 모셔놓으시고, 아셨죠? 교재 씁니다 하실 때 교재 갖고 오시고, 그러고 실제로는 요것만 지금 들고 오시면 돼요. 내일부터는. 괜찮으시죠? 그래서 여기 있는 함수 위주로 처음에 나가게 되고, 끝나고 나면은 이제 교재 가지고 문제 풀어보고 이렇게 가실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날짜 시간 함수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할 게 날짜 시간 함수인 거예요. 타이틀 보시면서 쫓아오시면 돼요. 그러고 제가 이 프린트에, 아셨죠? 있는 함수들 중에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들을 제가 따로따로 이렇게 뽑아 놓은 거예요. 모니터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함수는 우리 교재의 문제로 다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추가적으로 더 나오실 수도 있어요. 괜찮으시죠? 참고하시고. 자, 가볼게요. 첫 번째 가장 쉬운 함수 투데이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왼쪽은 사용법이고 오른쪽은 설명이고, 그래서 이제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투데이는 가로 열고 닫는다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적혀 있냐면, 가로 열고 닫으면 시스템에 입력된 현재 날짜가 출력됩니다 라고 적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투데이 함수는 현재 날짜를 내는 함수고, 아래 보시면은 now 함수 있으시죠? 그래서 now 같은 경우는 옆에 현재 날짜와 시간까지 출력하는 함수가 now예요. 그래서 처음은 어렵지 않으시고요. 조금 더 해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확인이 되셨으면 우리 문제 보시면 A3셀에 today 함수를 이용해서 현재 날짜를 출력하라 그랬죠? 그럼 함수 처음 치는 거니까 쫓아와 보세요. 자, A3셀에 맞춰서 는 적으시고요. T5 적어보세요. 그러면은 today가 뜻이죠. 그럼 이제 옆에 보시면 설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현재 날짜를 날짜 서식으로 표시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탭 키 눌러보세요. 탭. Q자 왼쪽 보시면 탭 키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탭을 누르시면요 이렇게 떠요. 괜찮으시죠? 그럼 이제 그 밑에 조그만 박스가 하나 있는데 요게 함수 설명이에요. 괜찮으시죠? 근데 이 설명이 이 엑셀이라는 게 마이크로소프트 미국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함수 설명이 다 영어로 뜬단 말이에요. 괜찮으시죠? 그거를 우리가 지금 제 프린트에서 한글로 다 바꿔놓은 거예요. 괜찮으시죠? 그러고 제가 하나 얘기 드릴게, 혹시라도 엑셀을 배워보셨는데 함수 마법사 써서 배우신 분, 커마 1급 하실 때 함수 마법사 쓰시면요 시간 모자라요. 아셨어요? 100% 모자라요. 아셨죠? 그래서 함수 마법사는 개인적으로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꼭 유념하시고. 자, 그럼 이제 가로가 닫혀있죠? 그럼 가로 닫아보세요. 그러면 가로 개수가 맞으면 아래 박스가 사라져요. 되셨죠? 엔터 치시면은 오늘 날짜가 뜨실 거예요. 괜찮으시죠? 조금 더. 자, A6셀 한번 찍어보시고요. A6셀에는 now 함수를 이용해서 현재 날짜와 시간을 출력하라 그랬죠? 자, 자리 맞춰 또 써볼게요. 자, 는 N5 적으시고요. 키보드 방향키 밑으로 내려서 now 자리 맞추시고 탭. 그럼 이제 함수가 들어가고 그 밑에 조그만 칸에 보시게 되면은 가로가 그냥 닫혀있죠. 가로 닫으시고 박스 사라지는 거 확인되셨으면은 엔터. 그럼 이제 날짜와 시간까지 나오시는 함수가 now. 괜찮으시죠? 조금 더 가볼게요. 자, 그럼 이제 마우스를 잡으시고 옆에서 이어 시트 한번 찍어보세요. 자, 그럼 이제 아래 보시게 되면 깜지. 자,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이어는 가로 열었으면은 날짜를 넣으시면은 날짜 중에 연도를 찾는 함수예요.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다만 이걸 쓰시면서 하나 생각하실 게 있는데, 아셨죠? 생각할 게 있는데 잠깐만 들어보세요. 날짜 중에 연도를 찾으세요 라는 말이 있으면 말 설명으로 생각해보면 처음에 무슨 자 중에 날짜 중에 뒤에서 무슨 도를 찾으라고요? 연도를 찾으시는 거예요. 괜찮으시죠? 함수라는 거는 처음에 진도 나갈 때 개념을 좀 잘 잡으셔야 되는데 함수는 사측연산의 개념이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잠깐 들어보세요. 이렇게 있으면 곱하기부터 해요? 더하기부터 해요? 곱하기. 만약에 이렇게 묶으시게 되면요 곱하기부터 해요? 더하기부터 해요? 더하기. 이해되세요? 함수를 쓰셨을 때 괄호를 연단 말이에요. 그 괄호가 사측연산의 괄호랑 똑같은 거예요. 되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는 날짜를 먼저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괄호 안쪽에다가 뭐가 들어가게 되고 날짜가 들어가시게 되고. 이해되세요? 바깥쪽으로 무슨 도가 들어간다고요? 연도가 들어가시게 되는 거예요. 괜찮으시죠? 함수를 쓰실 때는요 함수가 우리 기본적으로 커마 1급은 6개, 7개씩 막 섞인단 말이에요. 아셨어요? 그러면은 우선순위를 따지실 때는 내가 먼저 하는 걸 괄호 안쪽에 넣으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만약에 평균을 구하고 반올림을 하래요. 이해되세요? 그럼 우리가 먼저 구할 거는 평균부터 구해야 돼요? 반올림부터 해야 돼요? 그쵸? 이해되세요? 그러고 무슨 올림을 해야 돼요? 그쵸? 그럼 이제 가로 안쪽에 들어가시는 게 무슨 균이 들어와야 되고? 평균. 밖에 나가서 무슨 올림이 된다고요? 반올림.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괜찮으시죠? 그래서 함수 조금 아시는 분 라운드의 에버레이지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쓰셔야 돼요. 되셨죠? 커마 2급 같은 경우는 함수가 많이 섞여야 3, 4개란 말이에요. 커마 1급은 많이 섞이시면요 막 7개, 8개 이렇게도 가요.
하셨어요? 그럼 우선순위를 따지실 때는 꼭 내가 먼저 구할 거를 바로 안쪽에 넣으셔야 돼요. 괜찮으시죠?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거 보시고, 자, 1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A3셀에 입력된 날짜를 이용해서 연도를 B3셀에 뽑아내래요. 그럼 이제 자리 맞춰서 B3셀에 는 자 2열 적으시고요. 우리는 연도를 찾겠다. 그럼 이제 괄호 안쪽에 들어가시는 게 먼저 보는 게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날짜를 넣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마우스를 잡으시고 A3셀 한번 찍어보세요. 엔터 치지 마시고요. 가로 닫고. 그럼 이제 어떤 의미가 되냐면 날짜 중에 연도를 찾으세요. 1번, 2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값으로 나오시는 거는 얼마가 나와야 될까요? 2022. 이해되세요? 엔터. 쫓아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함수 치시기 전에 하셨어요? 엔터를 쳤을 때 결과가 뭐라고 나온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괜찮으시죠? 자, 아래 A8셀에 year와 today 함수를 이용해서 현재 연도를 추출하래요. 그러면은 이 지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문제를 좀 풀어보셔야 되는데, 푸실 때는 현재 연도는 언제 날짜 중에, 오늘 날짜 중에 무슨 도를 찾아라? 연도를 찾아라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처음에 계산할 게 오늘 날짜는요, 이게 첫 번째인데 아까 우리 무슨 데이로 풀었어요? 투데이로 푸셨잖아요. 그 중에 연도 찾으라 그랬죠. 그럼 이게 두 번째가 이어져. 그러면은 괄호 안쪽에 무슨 데이가 들어가고 투데이가 들어가고 바깥으로 뭐가 붙는다고요? 이어가 붙는다고요. 쫓아오실 수 있어요? 쳐볼게요. 자, A8셀 쫓아오시고요. 는 적어보세요. 자, 2열 적어볼게요. 탭. 그럼 이 상태에서 맞바로 자 T5 적으시고요. 탭. 그럼 이제 이렇게 칸이 두 줄로 바뀌시면 여기다 눈을 포커스를 두지 마시고 위에다 두고 치시는 거예요. 괜찮으시죠? 그럼 이제 today는 아까 함수 사용법이 가로를 닫으라 그랬죠. 그럼 이제 today가 풀렸고 이어도 날짜를 넣었으면 가로를 닫아야 된단 말이에요. 괜찮으시죠? 그럼 이제 엔터 치기 전에 결과값이 몇 2023이 나온 것 같다고요? 2023. 이해되세요? 엔터. 쫓아오실 수 있죠? 그러고 집에서 푸셨을 때 혹시라도 아셨죠? 이렇게 나오셨다고 당황하시면 안 돼요. 아셨어요? 당황하시면 안 돼요. 제가 미리 설명드린 거예요. 아까 처음에. 그럼 이제 이렇게 나오시면은 셀 서식에 가서 괜찮으시죠? 일반으로 바꾸시고 확인을 누르시면은 숫자로 돌아온다고요. 괜찮으시죠? 이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다 되셨으면은요 계속 가볼게요. 자, 옆에 먼스 시트 한번 찍어보세요. 자, 그럼 이제 먼스랑 데이도 결국 이어랑 푸는 거 똑같아요. 그럼 가로 안쪽에 날짜를 넣으시면은 먼스는 월이 나오시는 함수고 데이는 가로 안쪽에 날짜를 넣으시면은 일이 나오는 함수예요. 괜찮으시죠? 자리 맞춰 한 번씩 쳐볼게요. 자, 자리 맞춰서 는 먼스 적어주시고요. 자, 옆에 날짜 한번 찍어볼게요. 자, A3 찍어주시고 가로 닫고. 자, 그럼 결과값이 얼마가 떠야 될 거냐면은 12월이시잖아요. 12 떠야 될 거예요. 엔터. 괜찮으시죠? 조금 더. 자, 데이 시트 한번 가볼게요. 똑같이 한번 써볼게요. 자, 는 데이 쓰시고 다음에 옆에 날짜 한번 찍어주시고 가로 닫고 엔터. 괜찮으세요? 그럼 이제 25가 떠야 되겠죠. 쫓아오셨죠?
자, 다른 시트 한번 찍어볼게요. hour, minute 한번 찍어보세요. 괜찮으시죠? 자, 옆에 문제 지문 잠깐만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러면 제가 이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결과값으로 구해야 되는 게 시를 구해야 돼요. 시를 구해야 돼요. 분을 구해야 돼요. 시간을 구해야 돼요. 시간을 구해야 돼요. 괜찮으시죠? 그러니까 가장 겉으로 가는 함수가 시간을 표시하는 함수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안을 만나고 밖을 만나는 거니까.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 중에 시간을 표시하는 함수가 뭐냐라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깜지를 잠깐 보시고, 깜지 보시게 되면은 문제에서 자 위에 보시면요, 위에서 네 번째 타임이라는 함수 보이시죠? 그래서 타임이라는 게 무슨 간을 출력한대요? 시간. 그러니까 그 세 가지 함수 중에 가장 겉으로 가시는 게 뭐라고요? 타임이에요. 쫓아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마지막에 만나야 되는 게 타임을 만나야 결과값이 시간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럼 이제 타임은 안쪽에 들어가시는 게 시, 분, 초가 들어가시게 되는데 괜찮으세요? 우리 문제를 보시면 문제 왼쪽 보시면요, 첫 번째 거, 이 사람 지금 첫 번째 사람은 8시에 다시 8시에 출근을 해서 퇴근을 19시 30분에 했대요. 그럼 여기서 이 사람 하루에 몇 시간 반 일을 한 거예요? 11시간 반. 이해되세요? 그럼 첫 번째 거 같은 경우는 11시간 30분은 깡초를 치시게 되면 이 사람 11시간 반이 된단 말이에요. 쫓아오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은 일한 시간이 다르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11시간 반이라고 직접적으로 숫자를 치게 되면은 컴퓨터가 진짜 11시간 반만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함수를 붙여서 컴퓨터한테 계산을 자동으로 하기 위해서 함수를 쓰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hour라는 함수가 있으시게 되는데 깜지 잠깐 보시면 hour라는 함수는 시간 중에서 뭐를 찾는 함수라고요? 시를 찾는 함수예요. 시. 한 번 더. minute라는 함수는 시간 중에서 뭐를 찾는 함수라고요? 분. 그럼 이제 들어가시는 게 타임이 시, 분, 초라면 괜찮으시죠? 각 자리별로 hour를 써서 시를 표시해주고 minutes를 써서 분을 표시해주게 되면 컴퓨터가 시하고 분을 사칙연산으로 알아서 계산하기 시작을 할 거란 말이에요. 조금 더 가볼게요. 그럼 이제 우리가 잘 쫓아오세요. 여기서부터 특히나 처음 하시는 분들, 우리가 결과값으로 쳐야 되는 게 11시 30분 빵초를 쳐야 되는데 이 11시라는 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퇴근 시간 중에 시를 찾으면 이해되세요? 몇 9시가 되는 거고 19시가 되는 거고 괜찮으세요? 마이너스 출근 시간 중에 시를 찾으면 몇 시가 되니까 8시가 되니까 이렇게 19-8을 하시게 되면 결과값으로 얼마 친 거랑 똑같아진다? 11을 친 거랑 똑같아진다.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요런 사칙연산 개념으로 갈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쳐볼게요. 쫓아와 보세요. 이제 그러면은 자리 맞춰서 자, 는 타임 적어보세요. 치면서 이제 설명드릴게요. 그럼 이제 타임 땅 치자마자 아래 진한 글자가 뭐라고 뜨시냐면요, hour부터 뜰 거예요. 괜찮으시죠? 함수 특히나 처음 하실 때 저 진한 글자 생각하시면서 쓰셔야 돼요. 그러고 함수 괄호 닫으실 때는요, 꼭 스스로 괄호를 닫으세요. 아셨어요? 함수 쓰시다가 괄호 안 닫혔는데 엔터 눌러가지고 에러 뜨는 거 그냥 확인 눌러서 강제로 닫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커마 1급 하실 때 낭패 보실 거예요. 아셨어요? 스스로 닫으셔야 돼요. 아셨죠? 조금 더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들어가시는 거, 자, hour 한번 적어보세요. 괜찮으시죠? 자, 그럼 이제 마우스로 B3 찍어보세요.
마이너스 A3 찍어보세요. 그럼 가로 닫고, 그럼 여기까지 잠깐 말 설명. 그러면 우리가 지금 넣은 게 뭐라고 넣냐면 19시 30분에서 8시를 빼서, 괜찮으세요? 이거를 지금 뭘로 묶었다고요? 아워로 묶었죠.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그럼 이제 이 결과값이 몇 안시간 반인데 11시간 30분인데 이해되세요? 이걸 아워로 묶었으니까 결과값을 얼마로 쓴 거랑 똑같아졌다? 11로 쓴 거랑 똑같아졌다. 쫓아오실 수 있어요? 한 번 더 쳐볼게요. 자, 그럼 이제 뒤쪽에다가 콤마 찍으시고요. 미니츠 적어보세요. 괜찮으시죠? 그럼 이제 찍으실 때 잠깐 스크린 보세요. 그럼 이제 찍으실 때 이 자리가 안 보이는 분들이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마우스로 찍으시면요 안 찍혀요. 커서가 앞으로 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찍지 마시고 마우스로 그 위에를 찍으세요. 괜찮으시죠? 그럼 이제 찍으시면은 B2가 들어가시잖아요. 키보드 방향키 밑으로 내리세요. 괜찮으시죠? 제가 미리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 타이핑 치지 마세요. 알았어요? B3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커마리그 문제 풀 때 A56번 셀, I27번 셀 막 이런 거 써야 돼요. 그럼 눈에 안 들어와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타이핑 치지 마시고 마우스로 직접 찍으세요. 아셨어요? 조금 더 가볼게요. 그럼 빼기, 다음에 A3 셀 찍고 싶으시면 빈 공간 찍지 마시고 숫자 적혀 있는 자리 찍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괜찮으시죠? 자, 그래서 찍어주시면 들어가요. 빈 공간 찍으시면 커서 앞으로 가요. 아셨죠? 자, 그럼 이제 가로 닫고,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쓴 게 뭐라고 썼냐면은 똑같이 계속 설명. 11시가 다시 문제에서 지금 얘기한 게 19시 30분에서 마이너스 8시를 빼서 이거를 미니츠로 묶었단 말이에요. 괜찮으시죠? 그럼 이제 안에 결과값이 몇 안시간 30분인데 11시간 30분인데 이 중에 뭐를 찾아라? 분을 찾아라. 그럼 이제 들어가는 게 얼마 쓴 거랑 똑같아진다고요? 30 쓴 거랑 똑같아져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쓰시면서 이해하면서 쓰셔야 돼요. 아셨어요? 함수 치실 때 제발 부탁인데 외워서 쓰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아셨어요? 제가 지금 계속 설명 붙이는 게 커마 1급은 특히나 이해도가 떨어지면은요 함수 못 쫓아와요. 아셨어요? 그래서 꼭 외워서 쓰시는 거 아니에요. 문제 이렇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똑같이. 그래서 쓰셨을 때 결과값이 어떻게 들어가고 컴퓨터가 연산을 어떻게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아셨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쓴 게 11시 30분 콤마, 그럼 이제 진한 글자가 어디로 가지냐면요 진한 글자가 마지막 세컨드 자리로 맞춰지실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에서 초는 몇 초로 칠해요? 0초. 그래서 뒤에다가 콤마 0. 그럼 진한 글자 3개 다 채웠죠. 가로 닫고 엔터. 그럼 컴퓨터가 11시간 반을 내주는 거예요. 쫓아오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되신 분들은 그 아래 거 한번 타이핑 한번 또 쳐보세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되셨으면 제가 아래 거 잠깐 한번 채워보면요 요렇게 채워주시면 10시 20분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되셨으면 엑셀 처음 하시는 분들 요 박스를 보시면은 오른쪽 밑에 점이 있어요. 괜찮으시죠? 여기다가 마우스를 올려놓으시면요 커서가 진한 색깔 십자가로 바뀌시거든요. 클릭하시고 밑으로 당겨보세요. 괜찮으세요? 그럼 이제 아래 결과값이 자동으로 나오실 거예요. 되셨어요? 그럼 이제 이거를 자동 채우기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첫 번째 칸을 계산하시고 밑으로 당기시면요 아래 게 결과가 자동으로 계산이 돼요. 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고요. 두 번째 것도 사실 원래 칠 필요가 없던 건데 연습상 한번 쳐보시라 그런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되신 분들,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고, 다음 옆에 데이즈 한번 찍어보세요. 자, 데이즈 시트를 찍으시게 되면 저희 지금 깜지 가지고 계신 것 중에 한 장 뒤로 넘겨보세요. 뒤에 보시게 되면 두 번째 장, 아래 보시게 되면요 데이즈가 있어요. 데이즈. 그래서 데이즈라는 함수는 들어가시는 게 큰 날짜, 콤마, 작은 날짜를 갖다 넣으시면은 날짜 차이를 구하는 함수거든요. 날짜 차이. 괜찮으시죠? 어렵진 않아요. 자, 한번 쳐볼게요. 가서. 자, 자리 맞춰서 능 데이즈 적어보세요. 그럼 이제 아래 설명 뜨시는 게 뭐라고 뜨냐면은 엔드 데이트, 스타트 데이트 이렇게 뜨시잖아요. 그러니까 끝 날짜를 찍고 시작 날짜를 찍으래요. 그래서 이제 끝 날짜 옆에 한번 찍어볼게요. 반나비를 한번 찍으시고 콤마. 그럼 진한 글자가 뒤로 가시죠. 그럼 이제 옆에 대여일자 찍으시고 괜찮으시죠? 자, 가로 닫고 엔터. 그럼 이제 7이 나오시죠? 자, 그럼 이제 자동 채우기로 한번 당겨보세요. 그럼 결과값 이제 밑으로 나오실 거예요. 괜찮으시죠? 요런 함수. 자, 옆에 위크데이 한번 찍어보세요. 자, 위크데이. 위크데이는 아래 건 안 할 거예요. 되셨죠? 아래는 혹시 함수 풀 수 있으면 푸셔도 괜찮아요. 아셨죠? 근데 혹시 함수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밑에는 하지 마시고요. 위에 거 이제 보면은 위크데이인데 깜지 잠깐만 볼게요. 깜지 보시면 다시 앞장으로 잡으시고 위크데이는 맨 밑에 있어요. 맨 밑에. 그래서 위크데이 같은 경우는 날짜, 콤마, 옵션이 들어가시게 되는데 옵션은 실기하실 때는 설명이 다 떠요. 그래서 요거를 실기하실 때는 안 외우셔도 돼요. 되셨죠? 근데 필기하실 때는 외워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기시험 관점이라면 1, 2, 3 정도는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되셨죠? 그래서 들어가시는 게 위크데이는 날짜, 콤마, 옵션을 넣으시면은 해당 요일을 숫자로 바꿔서 출력하는 함수가 위크데이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8월 7일이니까 만약에 날짜에다가 오늘 날짜를 넣고 콤마 옵션을 2로 쓰시게 되면 월요일을 1, 화요일을 2, 수요일을 3 쭉쭉쭉 해서 일요일을 7로 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오늘은 무슨 요일이니까? 월요일이니까 결과값이 얼마가 나올 거다? 1이 나올 거다. 이해되세요? 쳐볼게요. 자, 그럼 이제 모니터 잠깐 보시고 B3셀에다가 는 위크데이 한번 써보세요. 그럼 왼쪽에 날짜 잘 안 보이잖아요. 마우스 커서로 위에 한번 찍으시고 키보드 방향키 밑으로 한번 내려보세요. 그럼 A3 찍혔죠? 자, 콤마. 그럼 이제 옵션은 2로 맞춰볼게요. 자, 2 적어보세요. 그럼 설명은 지금 다 적혀있죠? 가로 닫고 엔터 쳐보세요. 그럼 이제 나오시는 게 6이 나왔네요. 그럼 이제 22년 9월 17일은 옵션 2를 썼으니까 월요일이 1, 화요일이 2 쭉쭉쭉 가서 토요일이 6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날짜 잠깐 한번 제가 열어보면 22년 다음에 9월 다음에 17일 같은 경우는 토요일이시네요. 괜찮으시죠? 요런 함수가 위크데이. 그럼 이제 아래다가 타이핑으로 한번 쳐보시란 얘기예요. 토요일이네요 라고 써주시란 얘기예요. 그래서 아래는 안 푸셔도 되고요. 조금 더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옆에 이 데이트 자리 한번 찍어보시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되셨으면은 또 깜지 잠깐 보시고 깜지에서 방금 보셨던 위크데이 밑에 보시면요 이 데이트가 있어요. 괜찮으시죠? 그럼 이제 이 데이트 같은 경우는
날짜, 콤마, 월수를 갖다 넣어주시게 되면은 날짜로부터 몇 개월 전후가 돼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날짜에 갖다 놓고 콤마 3 적으시면은 3개월 후. 만약에 마이너스 3 치시게 되면 3개월 전. 괜찮으시죠? 그래서 요런 함수 써볼게요. 자, 자리 맞춰서 는 위크데이 한번 다시 는 이데이트 한번 써보시고요. 그러고 옆에 날짜 한번 찍어주시고 끝까지 풀고 쉴게요. 자, 그럼 이제 옆에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B3셀에서 한 달 후를 계산해 보래요. 괜찮으시죠? 콤마 1 한 달 뒤라 그랬으니까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옆에 지금 뜨는 거 숫자 뜨셨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한번 눌러보시고 날짜로 바꿔보세요. 그러고 확인 눌러보세요. 괜찮으시죠? 근데 이렇게 치니까 진짜 한 달 넘어가서 나왔죠. 근데 우리 출력 결과는 뭘로 내라 그랬냐면은 9월 18일이면은 10월 19일로 내세요 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세요? 그럼 다음 달 플러스 1일이 되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푸실 때 안에다 콤마 1을 썼으면 다음 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뒤쪽에서 플러스 1 잡아보세요. 쫓아오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한 달 하고 다음 달 1일이 되신다고요. 의미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요거 나중에 교재 보시면 있으실 거예요. 아시죠? 요렇게 쓰시는 거 주의하시고 다음 그러고 아래 마무리 위크넘 한번 찍어보세요. 마지막이에요. 자, 그럼 이제 저희 깜지 잠깐 보시고 깜지에서 한 장 뒤로 넘겨보세요. 그럼 이제 위크넘이 있으시게 되는데 위크넘 같은 경우는 날짜를 넣으시고 옵션을 선택하시게 되면 해당 날짜가 1년 중에 몇 번째 주에 속하는지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흔히 1년에 뭐 50몇 주, 60몇 주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런 얘기 내실 때 내시는 게 위크넘이에요. 괜찮으시죠? 다만 옵션으로 쓰실 때 옵션을 1을 쓰시면 달력같이 주가 세시게 되고요. 되셨어요? 달력은 한 주를 세실 때 무슨 요일부터 세요? 일요일부터 세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 주. 괜찮으시죠? 그러고 만약에 옵션 2를 쓰시게 되면은 월요일서부터 주를 세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이제 월요일서부터 한 주가 들어가게 되면은 옵션 2가 된다. 의미가 되시죠? 쳐볼게요. 자, 그럼 이제 마무리 자리 맞춰서 함수 뭐 쓰라 그랬냐면요, 위크데이하고 투데이 쓰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날짜가 몇 주 차네요. 그래서 옵션은 뭐 쓰라 그랬냐면 1 쓰라 그랬으니까 맞춰서 한번 써볼게요. 자리 맞춰서는 위크넘. 나는 몇 주인지 세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 날짜가 몇 주인지 세고 싶은 거잖아요. 투데이 가로 닫고. 그럼 이제 오늘 날짜를 갖다 넣고 콤마 일요일부터 센다 그랬죠? 1 가로 닫고 그러고 엔터 땅 치시면은 오늘은 32주 차네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요런 함수가 우리가 위크넘이다. 여기까지 되신 분들은 자, 열려있는 거 닫으시고 다음에 무슨 함수 열어볼 거냐면은 논리 함수 한번 열어볼게요. 자, 논리 함수 였었으면은 위에 편집 사용 뜨시면 편집 사용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러고 이제 논리 함수는 if부터 나갈 건데 if가 우리 함수 풀면서 거의 제일 중요해요. 알죠? 왜냐면은 if 함수가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코딩에도 나오시고요.
응용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함수거든요. 그러고 if를 푸실 때는요, 절대 답을 정해놓고 보시는 게 아니에요. 아셨어요? 컴퓨터하고 대화를 하는 거다 보니까 답이 한 개가 아니실 수 있어요. 그러고 책을 보실 때 나중에 집에서 혼자 푸시잖아요. 그러면은 절대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알죠? 함수 보자마자 안 풀리면은 뒤에 답을 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셨어요? 그럼 그게 머릿속에 답이 그거 하나로 고착되거든요. 엑셀은 그런 공부가 아니에요. 아셨어요? 제가 이런 얘기 하나 해드리면요, 2를 낼 수 있는 결과는요, 1 플러스 1도 2가 되죠. 3 마이너스 1을 하셔도 2가 되죠. 4 마이너스 1을 하셔도 2가 되시잖아요. 낼 수 있는 경우는 무리수겠죠. 그래서 답지에는 이 중에 이거 하나 적혀 있는 거예요. 괜찮으시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푸실 때 아셨어요? 답에만 너무 집중을 하셔서 답지를 찾으시면은 답이 하나로 머릿속에 굳어요. 그럼 뒤에서 나중에 다른 문제가 안 보여요. 되셨어요? 특히나 커마 리그, 뭐 ITQ, 엑셀 이런 거는 답이 거의 하나로 정해진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커마 1급 같은 경우는 답이 하나가 아니실 수도 있어요. 아셨어요? 결과값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결과값으로. 아셨죠? 내가 뭐가 나오면 답이 맞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치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셨죠? 요거 이제 한번 봐볼게요. 자, 그럼 이제 일단 if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 처음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아예 기초부터 깜지 뒤로 넘기셔서 논리함수 한번 봐보세요. 자, 논리함수로 들어가시는 건 첫 번째 if가 있으시게 되는데, if는 조건, 참, 거짓이 들어가요. 근데 이 조건이라는 거는 아까 우리 앞에서 논리값이라고 적었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흔히 조건 자리는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비교식을 쓰는 거예요. 비교식. 그래서 컴퓨터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거든요. 이게 맞냐 틀리냐 라고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이 2보다 크냐 물었어요. 그러면은 1은 2보다 커요 안 커요? 안 크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1이 2보다 큰 게 맞으면 A 아니면 B 라고 컴퓨터한테 결과를 줬어요. 그러고 이제 이거를 if로 묶어주게 되면 1은 2보다 크지 않으니까 거짓 자리에 들어있는 뭐가 나오시게 된다고요? B가 나오게 돼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런 식으로 쓰시는 게 if예요. 다만 여기서 하나 주의하실 게 있는데, 엑셀에서는 그래서 컴퓨터한테 이게 숫자다 문자다 구분을 하기 위해서 함수를 쓸 때 문자를 쓰시잖아요. 그러면은 앞뒤에 큰 따옴표를 붙여줘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다시 한번. 컴퓨터에서 이제 엑셀에서 데이터를 쓸 때 문자랑 숫자를 컴퓨터한테 구분시키기 위해서 문자일 때는 앞뒤에 큰 따옴표를 붙여주는 거예요. 이게 문자 텍스트다라는 의미로. 괜찮으시죠? 그래서 요거 하나 생각을 하시면서 저랑 요거 한번 쳐볼게요. 자, 이미의 셀 아무데나 한번 찍어보세요. 빈칸 아무데나. 그러고 자리 맞춰서 는 if 한번 써보실래요? 그대로 한번 쳐볼게요. 자, 1이 2보다 크냐? 괜찮으시죠? 그럼 이제 콤마 찍으시면은 진한 글자가 어디로 가냐면은 value if false, 다시 value if true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값이 만약에 value 값 if 만약에 true 참이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값이 만약에 참이면 뭐라고 낼 거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큰 따옴표 A 적어 보시고요. 괜찮으시죠? 그럼 이제 콤마 찍으시면은 진한 글자가 뒤로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뒷자리는 value if false니까 값이 만약에 거짓이면 뭐라고 낼 거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이제 큰 따옴표 B 가로 닫아 보세요. 그럼 가로 위치가 맞으면 아래 박스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다 되셨으면 엔터. 그럼 결과값이 뭐라고 나온다고요? B. 그쵸. 안 맞으니까.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요런 식으로 푸시는 게 if예요. 되셨죠? 그러고 여기서도 이제 하나, 제가 이제 가로를 잘 맞춰 닫으세요 그러고 있는데, 선생님 가로를 안 닫아도 이제 이거 잠깐 보여드리면,
선생님 가로를 만약에 안 닫아도요 엔터 치면 컴퓨터가 닫아주는데요 하시는 분들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게 만약에 1 플러스 1 곱하기 1이에요. 괜찮으시죠? 가로를 안 닫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그냥 엔터 땅 치잖아요. 그럼 컴퓨터가 가로를 어디다 닫냐면은 무조건 마지막에 닫아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칙연산을 직접적으로 더하기를 먼저 하고 싶으면 가로를 닫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다 보니까 가로를 똑바로 안 닫으시면 컴퓨터가 마지막에 몰아닫는 습성이기 때문에 결과가 똑바로 안 나오실 수 있어요. 아셨죠? 특히나 함수가 여러 개가 섞였을 때는 더해요. 아셨어요? 그래서 꼭 쓰시면서 가로를 직접적으로 닫으셔야 돼요. 그래서 꼭 아래에 박스 뜨는 거 있으시잖아요. 잘 보면서 치셔야 돼요. 아셨어요? 잘 보면서. 그래서 가로 개수가 맞으시면은 박스가 지워진단 말이에요. 괜찮으시죠? 꼭 유념하시고. 자, 그럼 이제 제가 문제 설명 잠깐만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제 첫 번째 거 얘기 잠깐만 한번 해볼 건데, 예를 들어서 표가 이렇게 있는데 A, B, 1, 2가 있어요. 이쪽에 보니까 점수가 있고요. 점수가 80, 다음에 여기에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점수가 80 이상이면 합격, 아니면 불합격, 이런 식의 문제거든요. 문제가. 그럼 이제 이 자리에다가 if를 쓰실 때는 는 if 가로 열고 첫 번째 무슨 수가? 점수가 붙어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셀에 해당하는 점수인 2야 2가. 괜찮으시죠? 그래서 A의 두 번째가. 괜찮으시죠? 크거나 같다 80 이상이라면 맞으면 콤마, 맞으면 무슨 격? 합격. 다음에 아니면 무슨 합격? 불합격. 이런 식으로 쓰시는 거예요. 쫓아오실 수 있어요? 그러고 제가 지금 쓰면서 가독성 때문에 지금 띄어쓰기 넣고 있는데 치실 땐 띄어쓰기 넣으시면 안 돼요. 아셨죠? 가로 닫고 엔터 땅 치시면 결과를 내줄 거예요. 괜찮으시죠? 1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럼 이제 제가 답만 잠깐 영상에 넣어드리면 는 if 기말 점수가 이때 하시면서 만약에 이 박스 때문에 옆에 문제가 좀 안 보인다. 그럼 박스를 잡고 당기시면 밑으로 내려와요. 아셨죠? 혹시 안 보시면 당기시면 돼요. 기말 점수가 크거나 같다 80점이라면 맞으면 우수, 아니면 보통, 가로 닫고 엔터 치시면은 자동으로 결과가 나오실 거예요. 쫓아오실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다음에 혹시 몰라서 제가 부등호익이 잠깐만 하면, 아셨죠? 이상, 이하 되셨죠? 초과, 미만, 이후, 이전. 괜찮으시죠? 이자가 달리면 능까지 쓰시는 거예요. 다음 그러고 같다, 아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요. 혹시 헷갈리실 것 같으면은 그 논리함수 자리 써놓으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이제 2번 문제는 어떤 식이냐면은 이런 식이에요. 점수가 90 이상이면 A 학점. 다음에 80 이상이면 B 학점. 다음에 70 이상이면 C 학점. 다음에 아니면 F 학점.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똑같아요. 하나 자리에서 요 B2 자리에서 if 들어가기 시작하면 는 if 만약에 점수가 괜찮으시죠? 다음에 90점 이상이면 맞으면 A 학점. 괜찮으시죠? 그러고 이제 다시 물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뒤에서 if를 또 여는 거예요. 바로.
그럼 이제 다시 조건 참 거짓이 열릴 거니까 비교가 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뒤쪽에서는 쓰실 때 우리나라 말은요 생략하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80 이상이라고 바로 쓰시면 안 되고 이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쓰실 때 이렇게 써버리게 되면 뭐가 80 이상인데요? 가 되니까 컴퓨터가 80 이상 어쩌라고 이 상태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비교 대상을 찍으면서 하시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를 가지고 경우의 수를 들어주는 거예요. 되셨어요? 하나가 90 이상일 때 어떻게, 하나가 80 이상일 때 어떻게, 이렇게 경우의 수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80 이상이 맞으면 B 학점. 괜찮으시죠? 다음에 다시 if 동일하게 점수가 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수가 70 이상이면 C 학점. 괜찮으시죠? 아니면 F 학점이죠. 아니면 바로 F 학점. 괜찮으세요? 그럼 이제 if는 3번 열었죠. 그러니까 가로를 하나, 둘, 셋 닫아주는 거예요. 쫓아오실 수 있어요? 그러고 보시면서 꼭 생각을 하시면서 쓰셔야 되고, 여기서 이제 우리 시험 문제는요 뭐라고 적혀있냐, 모니터 문제는 이렇게 적혀있단 말이에요. 괜찮으시죠? 그럼 이제 경우의 수로 봤을 때 앞에서 90 이상이라고 체크를 하면은 점수가 있을 때 100점, 95점, 예를 들어서 85점이 있으면 이 중에 크거나 같다 90 비교를 했을 때 이 아이들은 90점 이상이 맞죠. 그럼 이제 이 아이들은 A가 된단 말이에요. 괜찮으시죠? 그럼 남는 점수가 90보다 작은 애들이 남겠죠. 그 아이들이 뒤로 갈 거예요. 거짓자리로.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남는 점수가 89부터 빵까지가 되는데 범위를 잡아주는 게 크거나 같다 80을 잡았으니까 80부터 89가 돼버린다고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범위 잡으시는 거는 그냥 크거나 같다 80 잡으시면 자동으로 80부터 89가 잡혀요. 이해되세요? 앞에서 90 이상을 빼버렸으니까. 쫓아오실 수 있어요? 잠깐 시간 드릴게요. 그 2번하고 3번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제가 잠깐 한번 쳐보면, 아셨죠? 는 if 점수가 90 이상이면 A 학점. 다음에 if 점수가 80 이상이면 B 학점. if 누르면 줄이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눈이 아래를 쫓아가니까 잠깐 멈칫해요. 그러니까 치실 때는 밑을 치지 마시고 위에를 보면서 치세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마저 계속 가보면, 자, 점수가 70 이상이면 C 학점. 괜찮으시죠? if 점수가 60 이상이면 D 학점. 다음에 if 여기서 이제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점수가 60 미만이면 F 학점,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괜찮으시죠? 쓰실 필요가 없어요. 되셨어요? 왜냐면은 점수가 90 이상이면 A, 80 이상이면 B, 70 이상이면 C, 60 이상이면 D, 아니면 F잖아요. 그러니까 뒤쪽에서는 굳이 F에 대한 비교식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짓 자리에 바로 아니면 F 학점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가로는 if 개수만큼 하나, 둘, 셋, 넷. 괜찮으시죠? 엔터. 그럼 이제 결과 나오시게 될 거고, 다음 그러고 아래 것도 마찬가지로 숫자가 0보다 크면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들어가시는 게 는 if 숫자가 0보다 크면 맞으면 양수, if 숫자가 0보다 작으면 음수. 그럼 이제 숫자는
양수나 음수가 아니면 뭐가 돼요? 제로. 그러니까 뒤쪽에 if가 또 필요가 없으시다고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아니면 막바로 제로. 괜찮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치시는 건데 여기서 이제 선생님 근데요 뒤에다 if를 써도 결과는 나오던데요 쓰면 안 돼요 이러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함수를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기 때문에 채점이 안 돼요. 아셨어요? 굳이 쓸 필요 없는 함수를 더 쓰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꼭 머릿속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if는 조건 참 거짓이기 때문에 앞에 결과가 아니시면은 뒤쪽에 거짓 결과가 나머지가 다 나오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근데 제가 지금서부터 요걸로 제가 잠깐 설명 좀 해볼게요. 그럼 이제 이렇게 쓰시면은 이렇게 되시잖아요. 제가 요거 잠깐만 설명 좀 해볼게요. 요거와 아셨죠? 고쳐볼게요. 요거와 잠깐 아래 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눈으로. 결과는 어떨까요? 같아요. 이해되시죠? 0보다 작으면 음수, 0보다 크면 양수, 아니면 제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는 같아요. 이해되시죠? 여기서도 제가 조금 더 고쳐볼게요. 혹시 이건 어떨까요? if a19가 이렇게 쓰고 if 요거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들어가시는 게 a19가 0이 아니면 참자리로 가겠죠. 그럼 이제 다시 무슨 표가 나와요? if 다시 비교를 하겠죠. 이해되세요? 그럼 이제 1로 가는 건 0이 아닌 경우가 가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a19가 0보다 크다면 무슨 수? 양수. 아니면 무슨 수? 음수. 그러고 a19가 0이 아닌 게 아니면 그럼 부정의 부정이니까 a19가 얼마란 얘기예요? 0이란 얘기죠. 그럼 제로. 의미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if를 처음에 배우실 때 이제 if가 조건 참 if, 조건 참 if 이거를 지금 몇 번 써보면은 머릿속에 고정관념이 생겨요. if가 거짓 자료로만 봐야 되나? 라는 생각이 생긴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아셨어요? 아니에요. 아셨죠? 그래서 if는 조건 자리로도 올 수 있고 참 자리로도 갈 수 있고 거짓 자리로도 갈 수 있어요. 되셨어요? 그래서 어느 자리로 한쪽으로 고착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전부 다 결과값은 어떻게 나올 거라고요? 동일하게 나오실 거예요. 그럼 그 문제는 오픈답이란 말이에요. 되셨어요? 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함수를 푸실 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풀어야 돼요. 되셨어요? 결과로 낼 수 있는 게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면서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꼭 유념하시고, 아셨죠? 꼭 유념하시고, 제가 샘플로 잠깐 하나만 쳐보면 는 if 마지막 거 제가 한번 쳐볼게요. 점수가 0이랑 같지 않은 게 맞으면 if 점수가 0보다 크다면 양수, 점수가 0보다 큰 게 아니면 음수, 점수가 다시 숫자가 0이 아닌 게 아니면 제로. 가로 닫고 엔터 치시면은 결과값에 대한 차이는 없다고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푸는 문제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아셨죠? 꼭 유념하시고. 자, 그럼 이제 논리함수 얘기, 자, if 얘기 간단히 봐드렸고요. 아래 내려오시면 이제 and 얘기 볼 건데, and하고 or와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사용 방법이 동일해요. 그래서 각자 조건이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if를 써보니까 기본적인 if는 비교식을 한 번씩밖에 못 쓴단 말이에요. 뭐가 얼마 이상이면 어떤 거, 뭐가 얼마 이상이면 어떤 거,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한 번씩밖에 못 내는데, 만약에 비교를 내가 2개 이상 내고 싶다, 그럴 때 쓰시는 함수가 and나 or예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지금 들어가시는 게 조건이 있으시게 되는데, 아까 제가 조건 자리는 비교식이라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자리별로 비교를 내시는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 예시 얘기 잠깐 한번 해보면,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시게 되는데, 문제 나오시면은 중간과 기말이 60 이상이면 합격 아니면 불합격 해서 등급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나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쓰실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아셨죠? 자, and 쓰시고 가로 열고 중간과 기말이 60 이상이면 이러면 틀려요. 되셨어요? 왜 그러냐면 이 한 자리당 and는 조건이 들어가시게 되는데, 아까 제가 조건이라는 거는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면 함수는 가장 괄호 안에를 먼저 보기 때문에 이만큼이 없는 상태에서 안에를 먼저 본단 말이에요. 그럼 A2, B2가 되니까 80, 70 어쩌라고 이런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되셨어요? 그래서 꼭 문제 보시면서 끊어서 따로따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나오더라도 이해를 하실 때는 중간이 60 이상이고 기말이 60 이상이면 으로 풀어서 보셔야 된다고요. 쫓아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쓰시게 되면은 and 중간이 60 이상이고, 이해되시죠? 콤마 찍으면 이고예요. 그럼 이제 기말이 60 이상이면, 그럼 이거에 맞으면, 괜찮으시죠? 그럼 이제 뒤에 가셔서 합격 아니면 불합격 이렇게 가시는 거라고요. 의미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따로따로 비교하셔야 돼요. 절대 하나씩 찍는 게 아니라. 아셨죠? 잠깐 시간 드릴게요. and에 가셔서 and 1번만 한번 풀어보세요. 아래 and 시트 1번.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오화 시트 한번 찍어보세요. 오화. 그럼 이제 오화 시트 가셔서 문제를 푸시는데, 오화도 동일해요. 아셨죠? 단지 스크린 잠깐 보시고 오화를 쓰시잖아요. 그럼 이제 들어가시는 게 이고가 아니라 이거나가 되시는 거예요. 의미되시죠? 그래서 푸는 법은 똑같고, 다만 이거 푸시다 보면은 이런 지문이 있어요. 60 이상이면 합격 아니면 공백으로 표시하세요, 이런 지문이 있으시게 되는데, 공백은 큰 따옴표 2번 적으시면 나와요. 괜찮으시죠? 요 생각하시고 5와 1번, 2번 한번 풀어보세요. 저희 지금 하신 게 and 2번, 다시 5와 2번까지 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가셔서 and 2번을 풀어보시는데, 아셨죠? and 2번 푸실 때 괄호 위치를 잘 지켜서 닫으셔야 되고요. 그러고 and 2번을 혹시라도 저는 풉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and 2번 푸시고 and 4번 푸세요. 이해되시죠? and 2번 푸셨으면 and 4번 푸시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 이 and 2번을 푸시잖아요. 정말 많이 틀려요. 아셨죠? 정말 많이 틀려요. 실제로 많이 틀리는 문제예요. 아셨죠? 왜냐면 함수를 각개로 배우다가 함수가 이제 몇 개가 섞였잖아요. 그럼 이제 괄호 닫는 위치도 생각을 해야 되고 비교 대상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실제로 많이 틀리는 문제예요. 되셨죠? 다만 우리가 지금 하는 엑셀은 실기로 하는 거잖아요. 쳐서 틀리면 고치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실제로 고쳐가면서 해야 빨리 늘어요. 되셨죠? 그래서 일부러 돌면서 계속 조금씩 수정해 드렸단 말이에요. 자,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럼 일단 는 if가 가요. 왜냐면 만약에 뭐뭐라면 어떻게, 아니면 어떻게, 이거니까. 그러고 비교 대상이 여러 개니까 and가 와요. 되셨어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비교를 해야 되는 거는 두 개란 말이에요.
입사일이 2000년 이전이며 결혼 여부가 기혼인 사람은 여기까지가 조건인 거예요. 괜찮으시죠?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는 입사일이 2000년 이전인지 보셔야 되는데, 되셨어요? 입사일에 적혀있는 게 연도로 적혔어요? 날짜로 적혔어요? 날짜로 적혔잖아요. 그러니까 이어를 써서 연도를 먼저 뽑아내야 돼요. 근데 이걸 쓰실 때 주의사항이 뭐냐면, 제가 아까 날짜 시간 함수를 할 때 이어 연습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이어 할 때 제가 어떻게 써드렸냐면은 는 이어 찍고 가로 닫았단 말이에요. 그래야 연도가 나와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비교하실 때 함수가 이것저것 섞이니까 눈에 잘 안 들어와서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생겨요. 괜찮으시죠? 이러시면 바로 틀려요. 되셨죠? 앞에서 우리 연도 찾을 때 그동안 안 썼단 말이에요. 가로를 일단 닫아야 돼요. 괜찮으시죠? 그래야 날짜 중에 연도가 나올 거니까. 이해되세요? 그럼 이제 여기서 엔터를 땅 치잖아요? 그럼 2022가 나오시잖아요. 이 결과를 가지고 비교하시는 거예요. 의미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가로를 닫아야 연도가 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가로 위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되셨어요? 조금 더 해볼게요. 자, 그러고 이제 하시면서 꼭 아까도 제가 얘기 드렸는데 입자가 달리시면은요 는까지 쓰셔야 돼요. 아셨어요? 그래서 이 상은 이후 되셨어요? 랑 같은 말이라 크거나 같다라고 쓰셔야 되고, 이 하는 이 전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작거나 같다까지 쓰시는 거예요. 이자 달리면 그 숫자 포함이란 말이에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들어가시는 게 가로 닫고 그러고 작거나 같다 2000 붙이시는 거예요. 괜찮으시죠? 그러고 여기서도 선생님 저거요 작다 쓰나 작거나 같다 쓰나 지금 결과 똑같은데요? 그죠? 2000년이 없으니까. 되셨어요? 근데 2000년이 있으시면 답이 틀리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답은 틀린 거예요. 되셨어요? 되셨어요? 어떤 결과값을 쳐도 결과값이 나올 수 있도록 쳐야 된단 말이에요. 괜찮으시죠? 그럼 이제 우리는 문제에서 뭐라고 물어봤냐면은 요 1987이 2000보다 작거나 같냐 라고 물어보신 거잖아요. 그럼 첫 번째 거 맞죠? 뒤에 다음에 결혼 여부가 라 그랬으니까 결혼 여부 하나가 들어가시는 거 C13이 기혼이냐 라고 물었죠. 그럼 이제 기혼 이렇게 쓰신 분들 많으셨던데 큰 단어 붙이셔야 돼요. 문자니까. 그럼 이제 기혼인 사람은 이잖아요. 그럼 더 이상 비교를 하지 않을 거니까 엔드 가로를 닫고 그럼 함수가 2%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럼 맞으면 콤마 연봉액의 2배 이해되시죠? 아니면 연봉액의 50% 라고 쓰시면 되고, 요것도 이제 제가 잠깐 여담으로 잠깐 사칙연산 놀이 좀 하면, 아셨죠? 사칙연산 놀이 좀 하면 뒤쪽에서 이렇게 쓰면 어떨까요? 동일하겠죠? 2배니까. 뒤쪽에서 이렇게 쓰면 어떨까요? 동일하겠죠? 그래서 들어가시는 거는 답이 정해져 있진 않아요. 이해되시죠? 자, 실제로 돌아보잖아요? 그럼 0.5로 쓰신 분도 있고 D13 플러스 D13은 없어요. 아셨죠? 그러고 뒤쪽에 D13 나누기 2를 잡으신 분도 있어요. 그러고 이제 어떻게 쓰신 분도 있냐면 뒤쪽에서 D13 곱하기 50%를 쓰신 분도 있어요. 되셨어요? 그래서 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많아요. 되셨죠? 다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사실 이거는 추천드리진 않아요. 되셨어요? 지금은 결과가 떠요. 근데 50%를 치시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나중에 코딩하시거나 데이터베이스를 치실 때 컴퓨터가 퍼 인식을 못할 수 있어요. 되셨어요? 퍼가 특수문자로 인식이 돼서 하셨어요? 특수문자나 흔히 아시는 분 와일드카드나 만능 문자로 인식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퍼를 추천드리진 않아요. 되셨죠? 다만 엑셀레에서는 나오기는 해요. 아셨죠? 그래서 답안에는 세 가지가 답이에요. 괜찮으시죠? 물론 뭐 이거 말고도 내기 시작하면 결과는 많을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고요. 이제 아래 4번 같은 경우는 어떤 식의 문제냐면은 AND 없이 AND 효과를 내보세요 라는 얘기예요. 괜찮으시죠? 이게 지금 결국 이 문제랑 4번 문제랑 위에 1번이랑 같은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AND 없이 AND 효과를 내보세요 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결국 어떻게 물어봐야 되냐면은 필기가 60 이상이 맞냐, 맞으면 실기가 60 이상이 맞냐 라고 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래 내려오시면 첫째 는 쫓아보세요. 필기가 60 이상이 맞으면 괜찮으세요? 또 물어보라 그랬죠? if 괜찮으세요? 그럼 이제 다시 실기가 60 이상이 맞냐를 또 물어보는 거예요. 바로. 괜찮으세요? 그럼 이제 여기 케이스는 둘 다 맞는 상태가 됐죠. 그럼 맞으면 합격. 괜찮으세요? 그럼 이제 뒤쪽에서 거짓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거짓은 요거의 거짓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기가 못 넘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뒤쪽에서 실기가 못 넘었으면 불합격. 가로를 닫고 if는 3개 채우면 가로 닫아야 되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 가로를 닫으면 스크린 요만큼 if가 가로가 닫힌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 이제 앞에 if로 돌아올 거란 말이에요. 되셨어요? 그래서 가로 닫으면 앞에 if로 돌아와요. 그럼 이제 이만큼까지가 요 값의 참인 거예요. 괜찮으세요? 그럼 뒤쪽에서 콤마 찍으시면은 앞에 있는 필기가 60 이상이 아닐 때가 되겠죠. 그래서 뒤쪽에서 다시 콤마 불합격. 괜찮으세요? 가로 닫고 엔터. 괜찮으세요? 이거 제가 결과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써볼게요. 알죠? 이거 우리 반에서 한 분, 두 분 정도 푸셨어요. 아셨죠? 근데 푸셨으면은 정말 잘하셨어요. 아셨죠? 정말 잘하셨어요. 실제로 제가 이 문제 드렸을 때 푸시는 분이 각 반에 많아야 한둘이에요. 아셨어요? 다만 한 번 보셨잖아요. 나중에 문제 나오시면 푸셔야 돼요. 아셨어요? 실제 문제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요거 제가 잠깐 고쳐보면 의미로 생각해 볼게요. 밑에 한번 찍어보세요. 는 if 괜찮으시죠? 문제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신 것도 있어요. 아시죠? 자, 이제 한번 해볼게요. 필기가 60 이상이 아니면 바로 뭐가 나오면 돼요? 불합격. 이해되세요? 불합격. 괜찮으시죠? 그럼 이제 콤마 다시 if. 그럼 이제 이 자리는 앞에 조건의 거짓 자리잖아요. 괜찮으시죠? 그럼 뒷자리 치는 거는 필기가 60 이상이란 얘기죠. 그럼 또 비교하는 거예요. 다음에 실기가 60 미만이냐. 괜찮으시죠? 맞으면 불합격. 괜찮으시죠? 그게 아니면 합격. 이해되세요? 그럼 결국 둘 다 넘었을 때 합격이 되겠죠. 이해되세요?
가로 닫고 엔터. 그래서 필기가 60 미만이면 불합격. 그게 아니면 60 이상이란 얘기니까 실기가 60 미만이면 불합격. 그것도 아니면 실기가 60 이상이란 얘기니까 나머지 결과는 합격. 이해되시죠? 그래서 뭘로 치든 결과 답은 다 동일하게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답이라는 거를 정해놓고 보시면 안 돼요. 되셨어요? 이거 경우의 수로 만들기 시작하잖아요? 한도 끝도 없을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다시 얘기해드리지만 커마리급의 if는요 답을 정해놓고 보시는 게 아니에요. 아셨어요? 꼭 유념하셔야 돼요. 이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고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말이 될 수 있도록 쳐야 돼요. 말이 될 수 있도록. 되셨어요? 그래서 엔터. 그러면 선생님 결과 확인은 어떻게 해요? 한번 바꿔보면 되겠죠. 59 불합격, 59 불합격, 60 불합격, 옆에 60 합격. 의미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둘 다 넘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시는 결과도 있다. 되셨죠? 사실 제가 이 문제를 만들어 놓은 게 1번처럼 제가 처음에 풀었던 것처럼 이렇게 푸시는 거를 유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요 전전반을 수업할 때 제가 이렇게 풀라고 유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이렇게 푸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나오는데 제가 원한 건 이게 아니에요. 고치세요. 라고 얘기 드린 분이 있었어요. 아셨죠? 그래서 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조금 더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고, 그럼 이제 위에 거 3번 얘기해 드릴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깜지를 보시면, 아셨죠? if 자리를 보시게 되면 논리함수 자리예요, 깜지. 마지막 3번 얘기해 드릴게요. 자, 아래에 당구장 모양의 별표 하나만 치시고요. 요거는 옆에 필기 뭐라고 해 놓으시냐면요, 배열함수의 기초예요. 우리 커말 1급을 나가면요, 나중에 뒤에서 함수가 배열함수라는 게 나오시거든요. 네, 배열함수의 기초 지문이에요. 그래서 AND는요 사칙연산으로 곱하기랑 동일한 의미가 되고요, OR라는 거는 사칙연산으로 더하기랑 동일한 의미가 돼요. 되셨죠? 그래서 제가 지금서부터 이 얘기 잠깐만 해드리면은, 엑셀이에요. 참이라는 결과는 true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칙연산 숫자로는 얼마냐면요, 1이에요. 되셨어요? 1이에요. 다음, 그러고 거짓이라는 결과는 false라고 부르시게 되는데, 이게 사칙연산 결과로는 얼마냐면은 0이에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은요, 엑셀 빈셀 아무데나 좀 찍어 보시고요. 괜찮으세요? 는 썸을 적으신 다음에, 괜찮으세요? 10, true를 한번 써볼게요. 채우셨어요? 그럼 썸이라는 거는, 엑셀 처음 하시는 분은 썸 아직 안 배웠는데, 썸이라는 거는 합계 계산하는 함수거든요. 합계? 그럼 제가 방금 true가 얼마라 그랬으니까? 1이라 그랬으니까 10하고 true하고 더해라 라고 얘기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결과가 얼마 나오실 거라고요? 맞아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사칙연산으로 봤을 때 이런 상태가 돼요. 그럼 이제 요거 가지고 잠깐 얘기 좀 해드리면, AND라는 의미는 결국 모두 만족이란 뜻이죠. 그리고란 뜻이니까. OR라는 의미는 한 개라도 만족,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잠깐 얘기 드리면, 참 곱하기, 다시 하나부터, 거짓 곱하기 거짓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잘못했다. 그럼 어떤 상태가 돼요? 잘못한 상태가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 한번 해볼까요?
제가 동생한테 가서 동생아 배고파 나 빵하고 우유 사다 줘 라고 얘기를 했어요. 빵하고 우유 사다 줘. 근데 동생이 아무것도 안 사왔어요. 그럼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잖아요. 거짓이에요. 아무것도 안 사왔으니까. 그럼 이제 결과값이 잘못했으니까 뭐가 된다고요? 거짓. 그쵸. 0 곱하기 0이에요. 의미해되세요? 한 번 더. 동생한테 가서 빵하고 우유를 사다 줘 그랬는데 빵은 사왔어요. 근데 애가 오렌지 주스를 사왔네요. 그러면 우유는 안 사왔죠. 뒤에 잘못했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둘 중 하나라도 못했으니까 모두 만족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잘못한 거예요. 그럼 1 곱하기 0은 0일 거란 말이에요. 한 번 더. 같은 얘기로 반대. 빵하고 우유를 사다 줘 그랬는데 동생이 김밥을 사왔고 다음에 우유를 사왔어요. 그럼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죠. 하나라도 못했으니까 둘 다 해야 되는데. 한 번 더. 빵하고 우유를 사다 줘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둘 다 사왔어요. 그럼 잘했죠. 이런 상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들어가시는 거는 AND라는 식은 결국 전부 다 잘해야 잘한 값, 참값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곱하기 현상이랑 똑같아서 참 곱하기 참은 참이에요. 1 곱하기 1이니까. 다만 아래 내려오셔서 오화값 얘기 잠깐 해드리면 오화는 사칙연산으로 더하기인데 동일하게 거짓에 거짓을 더하시잖아요. 그럼 0 더하기 0이 되니까 뭐가 돼요? 거짓이 돼요. 한 번 더. 참에 거짓을 더하시잖아요. 그럼 1 더하기 0이 되니까 결과값이 얼마가 나와요? 1. 참이 돼요. 오화라는 건 둘 중 하나라도 만족하시면 참이 된단 말이에요. 한 번 더. 거짓에 참을 더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뭐가 돼요? 참이 돼요. 괜찮으시죠? 참에 참을 더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잘했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잘했다 끝이에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논리값이라는 거는 참일 때는 2가 아니라 그냥 참이에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사칙연산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요게 지금 이때 한번 하고 뒤에 가서 배열함수 할 때 한번 더 할 거예요. 되셨죠? 그리고 우리 시험 문제는 배열함수가 2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되셨죠?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중요한 문제예요. 되셨죠? 그래서 지금서부터 보고 저랑 잠깐 한번 써볼 건데 잠깐 들어보세요. 이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지금 나와 있는 게 필기와 실기가 모두 60 이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나온 게 무슨 드가 나왔어요? AND. 그러니까 뭐 쓰라고요? 곱하기 라고 나온 거예요. 쫓아오실 수 있죠? 한 번 더. 그래서 이거를 쓰실 때는 꼭 사칙연산으로 조건을 만들 때는 각자 조건별로 가로를 묶어 주셔야 돼요. 이런 형태로. 되셨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함수는 무슨 칙연산이다? 사칙연산이다. 그러니까 저 조건을 컴퓨터한테 먼저 인식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봐라 라고 괄호를 묶어줘야 돼요. 의미가 되세요? 그 얘기인지? 그래서 지금서부터 한번 쳐볼게요. 쫓아오세요. 오늘 요게 마지막이 될 것 같네요. 자, 자리 맞춰서 는 if 한번 써보세요. 그러고 가로 한번 더 열어보세요. 괜찮으시죠? 그러고 이제 필기가 60 이상 쓰시고요. 가로 닫고요. 괜찮으세요? 그럼 컴퓨터한테 조건의 가로를 먼저 던져줬잖아요. 그 가로를 먼저 본다고요. 이해되세요? 뒤쪽에 곱하기 가로 열고 다음에 실기를 찍고 크거나 같다 60 가로 닫고. 그럼 이제 잠깐 들어보세요. 그럼 이제 제가 결과 때문에 잠깐 설명 좀 해보려고 보면은 59, 90이죠. 그럼 이제 제가 잠깐 비교 좀 해보면
가로를 제일 먼저 보니까 이 자리가 59인데 59가 60 이상인지 보는 거예요. 쫓아오실 수 있어요? 그럼 59는 60 이상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러니까 이 결과가 거짓이라서 무슨 수가 된다고요? false. 그럼 false는 숫자로 봤을 때 얼마라고요? 0. 이게 가로를 먼저 푸는 거라고요. 이해되세요? 뒤쪽에서 C23은 현재 90이거든요. 그럼 90은 6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결과는요? 무슨 루가 된다고요? true. 그럼 결과값이 얼마가 돼요? 1 곱하기랬죠. 의미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 0 곱하기 1이 되니까 결과값이 얼마가 된다고요? 0. 그쵸. 거짓이 된단 말이에요. 쫓아오실 수 있어요? 요렇게 푸는 게 지금 논리곱, 논리합이에요. 이게 배열함수의 기본이고. 아셨죠? 그래서 여기까지 내셨으면 뒤쪽에서 콤마 맞으면 합격, 아니면 불합격. 그럼 이제 우리 지금 계산했을 때 첫 번째 거 false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합격이 나올 거라고요? 불합격. 0이 나왔으니까 엔터. 의미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조금 더 해볼까요? 자, 아래 것만 생각 잠깐 해볼게요. 아래 거는 60 이상인지 먼저 보라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고 60 이상인지 먼저 보라 그랬단 말이에요. 괜찮으세요? 그럼 이제 아래 거는 60 이상이 맞죠? 그러니까 앞에 거 true 숫자 1, 뒤에 것도 60 이상이 맞죠? true 숫자 1 곱하기 들어갔죠? 그럼 1 곱하기 1은 얼마? 1.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값이 true라고요. 괜찮으세요? 그래서 나오시는 게 아래 무슨 격이 나온다? 합격이 나와요. 쫓아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푸는 방법은 많다. 아셨죠? 푸는 방법은 많아요. if만 써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고요.